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8월 말 교홍은 국힘 연찬회에서 국정 운영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이념이라고 발언했지요. 제일 중요한 게 이념입니다. 철진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입니다. 이어 40여일이 지나 교홍이 최근 수석들에게 소모적 이념 논쟁을 멈추고 오직 민생에만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는 대통령실발 보도가 나왔지요. 이에 대해 국힘의 이현주 전 의원은 이렇게 밝혔지요. 국민통합을 진정하고자 한다면 국민통합위원회가 필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갈라치기, 때려잡기식 국정운영 그만하고 대화와 타협의 포용적 리더십을 보이면 된다. 특히 야당 대표부터 만나 주요 국정을 상의하라 라고 밝혔습니다. 정우영 역사학자도 이렇게 밝혔습니다. 몇 달 전엔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정치인이 이번엔 이념 논쟁 멈추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답니다. 좋은 정치인은 국민이 장래에 할 말을 미리 합니다. 보통의 정치인은 국민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을 알아듣습니다. 하급 정치인은 자기가 당장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압니다. 저질 정치인도 자기가 과거에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합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정치인은 저질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저질 이하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저질 이하의 삶만 가능합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강서구 폭망에 따른 위기감에서 나온 발언인지 모르겠으나 그동안의 행태를 보아 한 달여 만에 말 바꾼 것이 신뢰는 당연 안 가는 것이지요. 문제는 윤석열을 추종하던 세력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 이후 손절각이 보였지요. 이재명을 잡아 넣을 것이라 믿고 다 참고 기다렸으나 그러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제 이념도 번복한다. 조선일보의 김창균 컬럼 이럴 거면 뭐하러 용산 이전 고집했나를 보면 어떤 상황인지가 나오지요. 일부 내용을 보면 여당은 일찌감치 이번 선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대통령의 사면 조치와 재출마 동료로 분위기를 몰아갔다. 여당은 대통령 지침에 따라 180도 태도를 바꿨다. 지도부가 총력 지원에 나섰다. 이 모습을 지켜본 야당 지지층이 본때를 보이겠다며 투표장으로 몰려나갔다는 게 현장 사람들 얘기다. 대통령이 승산 없는 선거판을 키워서 공경을 자초한 셈이다.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와 어떤 사이냐를 묻게 만드는 인사, 이준석 전 대표와의 결별은 어쩔 수 없다 손치더라도 나경원, 안철수까지 폭력적으로 내치며 억지로 밀어올린 김기현 체제, 홍범도 흉상철거의 정당성을 주입하려는 이념 잣대 등이 지지율을 깎아먹었다. 문제는 의사소통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른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에게 59분 대통령이라는 탄식조의 별명이 생겼다. 1시간 회의하면 대통령이 59분 동안 혼자 얘기한다는 것이다. 얼마 전부터는 대통령이 화내며 고함친다는 얘기가 자주 들려온다. 그래야 참모들이 움직인다는 게 대통령 판단이라고 한다. 자, 조선일보가 이 정도로 깠으면 희망이 없어 보이지요? 문제는 교홍의 오락가락이 자신들의 지지자들에게 주는 혼란이 결국 부메랑으로 고스란히 돌아온다 이겁니다. 대검 앞 송영길 전 대표의 농성장을 찾은 변희재는 이렇게 발언했지요. 저는 이제 12월 달에 양특검이 통과됩니다. 이 50억 클럽과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이 통과되면 저는 이것을 거부권 행사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면 100만 촛불이 일어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일부 다음 총선에 낙선될 걸로 우려가 되는 수도권 중심의 의원들로부터 분열이 발생할 수 있고, 한 40명만 동조해주면 200명이 재의결을 하게 되면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고 다시 법이 통과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사실상 정권이 이제 무너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극심한 변동이 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변 대표님의 또 날카로운 분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핵심은 만약에 이제 12월 달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특검들이 이제 통과됐을 때, 윤석열은 거부권 행사하냐 안 하냐 했을 때, 행사를 했었을 때, 국힘당이 현재 한 110석쯤 되는데, 그 중에 한 30석 정도가 이탈하면 200석으로 재의결이 되잖아요? 그럼 사실상 탄핵이랑 똑같은 거죠. 200석이니까 탄핵이. 저는 당연히 한 30, 40석 이상은 이탈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오늘 윤석열이 김한길을 옆에 앉혀놓고 국민통합위원장이 저렇게 정당하고 어울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중립적인 국민통합을 해야 되는 기구가 여당 당직자랑 같이 앉아가지고 마치 정당 창당 인사처럼 좀 떠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윤석열이 이념 논쟁 좀 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8월 29일 날 똑같은 윤석열이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 이념으로 나라 세우겠다, 이 얘기했습니다. 한 달 반 전에. 근데 오늘 자기 입으로 이념 가지고 제발 좀 쓸데없는 논쟁하지 말라고 참모들에게.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윤석열이 한 6개월 동안에 갑자기 뉴라이트처럼 보였잖아요. 윤석열은 이념이 없는 자입니다. 근데 뉴라이트들 얘기 들어보니까 요거 뉴라이트처럼 굴면 좀 이제 보수 노인표 좀 많이 잡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선거를 치러봤더니 보수 노인표만 가지고 못 이기잖아요, 선거를.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김한길이 좀 막 했겠죠. 야,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뉴 레프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념 논쟁 안 한다 그러고 국민통합 얘기하고 민생 얘기하고 이제 김한길식 제가 볼 땐 뉴 레프트예요. 그래서 윤석열은 오늘부터 뉴 레프트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윤석열 말만 믿고 이제 세게 뉴라이트 해야지 공천 받는구나 해가지고 막 돌격대들 들어갔잖아요. 예를 들면 장해찬이나 이런 자들, 배현진, 얘들은 어떻게 해야 되냔 말입니다. 그 돌격대들. 결국에는 신당 나온다는 게 이제 그 얘기가 돼버리는데, 뉴라이트하고 뉴레프트가 분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 윤석열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럼 뉴라이트라고 불려졌던 이른바 극우 세력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윤석열의 이 뉴레프트 노선과 싸우게 되고, 그쪽에서 당연히 30-40석 이상이 이탈하게 되면은 윤석열은 이 특검도 못 맞고 200석이라는 것은 사실상 탄핵이랑 똑같은 거니까, 결국 제가 원래부터 얘기했던 그 뉴라이트든 극우든 그 사람들이 원래 4년 전만 하더라도 박근혜 무죄, 박근혜 사랑해요, 조작날짜 검사 윤석열 이랬던 사람들이거든요. 4년 전만 해도. 그게 다시 복원되는 거리죠, 이게. 그래서 윤석열은 현재 이제 보수들에게 쫓기는 시세가 됐다. 그래서 뭐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폭망각이다 이거지요. 상황이 이러한데 창당 전문가라고 데려온 자가 김한길이고, 1당도 아니고 2당도 아니고 3당 창당 전문가라는 별칭을 받을 정도로 과대평가된 것인데, 경은 좋다고 몰빵하는 것으로 보이니 이것이 경정권의 말로가 될 듯합니다. 또한 이를 간파한 듯 홍준표는 경에게 정확히 빗을 꽂지요. 맞수 장기판도 힘에 겨울 텐데 차포 떼고 그 장기판 이길 수 있겠나.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 벌린 검찰 정치는 이제 미련 갖지 말고 제대로 된 정치 한번 해봄이 어떤가. 곧 이재명은 비명 끌어안고 총선 준비할 텐데 아직도 우리는 내부 다툼만 집착할 때인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도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떡 대신 미운 놈은 압수수색 한 번 더 할 경정권이 아닙니까? 경과 국힘이 이런 상황인데 이를 가만히 놔둘 지금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이미 검찰과의 전쟁에 돌입했지요. 김의겸 의원이 이재명 수사검사 이정섭의 비리를 폭로해 고발했고, 송경호의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을 부정하는 듯한 위헌적 발언에 대해서도 강력 규탄했고, 이어 김영민 의원의 검사범죄 대응 TF를 가동시켜 검사들의 탄핵에 일상화를 예고했지요. 황은하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불량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를 탄핵하겠습니다.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는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 수사에 앞장서고 있는 정치검사이자 불량검사입니다. 공수처 고발도 하고 탄핵도 해야 합니다. 첫째, 위장전입 의혹 본인 인정, 주민등록법 37조 위반,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둘째, 처가 골프장의 변호사 소개, 검사윤리 강령 위반. 셋째, 처남 골프장 대표의 직원, 가사노동자 등 범죄 기록 조회, 가장 중범죄에 해당, 형법 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넷째, 퍼블릭 골프장 검사들 부킹 요청 등, 김영란법 위반 등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동훈 탄핵이 11월을 향해 진격 중이다 이겁니다. 그래서일까요? 홍익표 원내는 의원들에게 11월 해외 출장을 모두 조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11월에 언제든 전체 의석을 구성하려는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정교하고 의지가 확고하다 이거지요.
여기에 김의겸 의원의 폭로가 핵폭탄급인 건 그 제보가 검찰 내부에서 나왔다는 것이고, 과연 이정석 것만 있겠냐는 상식적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다음 주 이재명 대표가 컴백한다면 단식 이전의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은 차원이 다른 것이며, 이러한 변화 역시 이재명의 리더십이 아니겠습니까?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